그렇거든요. 지난 6월 21일이죠.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최대 NFT 행사인 NFT라는 2022에서요. 음원 NFT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고백 컬렉션 공개를 했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 음원이 담긴 NFT였고요. 이렇듯 NFT는 등장 초기에는 게임이나 디지털 아트 등으로 주목받았지만 이렇게 예술에서도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과 NFT의 만남,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가능성이 있을까를 조망해 보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 오늘 토론에는 김민현 커먼 컴퓨터 대표, 이신의 GBIC 파트너, 장종섭 뇌과학 박사, 그리고 교육팀 한국 콘텐츠 진흥연구소에서 함께해 주십니다. 자, 모두 NFT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인데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분 무대로 소개해 올릴 테니까 여러분 큰 박수 받아주십시오. 네, 네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토론 주제는요, NFT와 예술의 만남입니다. 이 둘이 어울릴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많이 기대되실 텐데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주시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박수로 시작할까요? NFT가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NFT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세종포레스트와 NFT 클래식 소사이어티를 함께 기획한 김민현 대표님께 질문입니다. 프로젝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고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까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네트워크라는 블록체인 메인넷을 만드는 기술 회사의 대표고요. 그리고 이 세종시도시와는 좀 오랜 2년 개인적으로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메타버스나 NFT, 웹 3.0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NFT라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으면서도 막상 들으면은 그게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소하시는 분도 많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특히 이런 클래식이나 재즈나 이런 음악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패션이나 사실 NFT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디지털 에셋 이런 굉장히 제너럴한 개념이라서 뭐든지 될 수 있지만 뭐든지 아무렇게나 그냥 업로드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그런 것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스트라디바리우스 NFT를 발행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는 오프라인의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이 음악을 단순히 레코딩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는 디지털 버전의 에셋을 만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스텝으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메타버스나 웹 3.0 상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가, 오프라인에 있는 이 경험을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옮길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열심히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내린 답은 아니고 어떤 체계나 프로세스는 뭐냐면, 이것이 한번 NFT로 발행된 순간부터가 오히려 시작이다. 이것이 완성된 컨텐츠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AI라는 개념이 붙는 건데, 앞으로 이 디지털 바이올린은 메타버스 속에서 다양한 사람과 공명과 데이터를 만나서 이 바이올린의 소리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의 300년 전의 소리와 지금이 다르듯이, 우리가 디지털화한 바이올린의 어떤 사용처나 액티비티나 소리나 경험이나 또 앞으로 기술이 발전한 거니까 그런 것들이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발행한 것이 스트라디바리우스 NFT고, 세종솔로이스트에서 녹음 및 데이터 그리고 이런 공연을 바탕으로 한 경험 설계를 도와주시고 저희가 기술 파트를 맡아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계기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김민현 대표님은 또 이 개발자십니다. 그럼에도 또 음악을 굉장히 많이 즐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들의 만남이죠. 굉장히 매력적으로 아마 다가오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장동선 박사님께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장동선 외과학 박사님께서는 NFT가 블록체인 분야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크리에이터십니다.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NFT가 그 핵심이 있다고 하시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뇌과학자로서 NFT의 매력을 느끼게 되신 그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몇 개의 스텝이 있는데요. 저는 뇌과학 중에서도 인간의 뇌가 다른 인간을 어떻게 인지하는가를 연구하는 사회인지행정과학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뇌과학자 하면은 뭔가 의사처럼 뇌를 열고 수술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뇌 안을 들여다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방법론으로 가상인간을 만들고 유니티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속에서 사람의 모델을 만들고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지하는가를 빌드하는 형태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여러분한테는 몇 년 전, 2년 전에 새로 들어온 개념이지만 저의 경우에는 거의 20년 전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왔던 입장이죠. 자, 그렇게 메타버스를 알게 되는데 메타버스라는 게 잘 안 와닿는 분들을 위해서는 온라인의 디지털과 오프라인의 공간 이것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형태의 다음 단계 인터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인터넷을 컴퓨터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보지만 조금 있으면 내 눈이 보는 건 알고리즘이 알고 알고리즘이 알고 있는 정보를 직접 레스나 헤드셋 뭐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인터넷이 오게 되면 나는 여기에 있지만 킹스맨 영화에서처럼 레스를 쓰면 여기 없는 사람도 같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과 내 몸, 신체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으로 세상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실제 있는 게 아니라 홀로그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장동선 박사인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딴 사람이 저를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프로젝션을 해놓고 저를 도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상에서나 온라인상에서도 이 보이는 데이터가 디지털 데이터지만 원본이다 또는 이 원작자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보니까 NFT라는 도구 자체가 결국 앞으로 훨씬 많은 쓰임이 있겠구나라는 형태의 인사이트에 도달하게 됐어요. 오늘은 클래식 공연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비유를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가 실내악이라고 그러면은 체인버 뮤직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법기관, 입법기관에서 회의를 하고 어떤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던 장소가 체인버였어요.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선택된 멤버들을 위한 비밀의 방, 어떤 사적인 공간 이런 것들을 체인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NFT라는 거랑 어떤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체인버 뮤직,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실내악을 즐겼는데 근데 이 순간에서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 세종 솔로이스트들을 어떤 형태로 내가 스폰서를 하거나 아니면 패트런이 되어주거나 서포트를 하거나 또는 그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쉐어홀더가 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더 많은 소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형태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원본이나 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만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권으로도 또는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도구로도 또는 내가 지금 연락을 잃어버려도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어떤 공연들을 보고 어떠한 관계를 이 세종 솔로이스트들과 가졌는가를 트래킹하는 형태로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 NFT를 디지털로 갖고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콘서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 NFT는 그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비밀의 방에 들어갈 수 있는 황금 열쇠 같은 거 근데 그 열쇠 자체가 블록체인상에 있는 어떤 온라인상의 키를 갖고 있으면 오프라인상에서도 여러 개의 문이 열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사람들이 다 시험해 보지 않고 그냥 투기의 도구, 무슨 암호화폐라든지 비트코인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뭐 우표 모으듯이 모을 수 있는 일종의 딱지 같은 건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형태의 열쇠로 사람들의 관계를 매개해줄 수 있는 도구로서 NFT가 더 많은 가치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NFT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정말 멋진 비유를 해주셔서 아마 오늘 처음 접하신 분도 혹시 계시다면 NFT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신혜 GDIC 파트너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블록체인 생태계가 처음 태동하던 시점부터 업계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 분위기가 변하는 모습도 많이 체감을 하셨고 또 현장에서 계셨을 텐데요.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NFT의 당위성이랄까요? 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AI 네트워크와 세종 솔로이스트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사실 쉽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밤 너무 좋은 공연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2017년부터 블록체인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그 블록체인 전문 펀드에서 파트너를 하고 있고, 그부터 지금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관련된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랩스라고 크립토키티 혹은 NBA 탑샷이라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낸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18년에 처음 그 회사를 만났을 때는 NFT가 그렇게 핫했냐? 사실 NFT 이 자체만으로는 이렇게 유명해질지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그 팀을 처음에 만났을 때 당신네들은 결국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Blockchain for millions and billions people 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수백만, 수십억 명의 명을 위한 블록체인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고, 작년, 재작년에 이 NFT 혹은 이 블록체인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크게 되면서 올해 5월에 NFT 탑샷 그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1빌리언 이상,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원 이상의 매출을 이미 달성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과연 NFT라는 건 무엇이냐? 저는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툴, 되게 좋은 도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 3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블록체인 어디에다가 써?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때 저는 투자자로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아직 집을 짓는데 기반도 안 닫아졌고, 이 기둥도 안 지금 제대로 세워졌는데 어떻게 지붕을 만들겠냐. 그러니까 즉, 아직 기반 인프라스트럭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유틸리티가 나오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식으로 이제 업계에서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 빠르게 성장하고 특히 NFT라는 거가 나오면서 정말 다양한 고부가 다양한 인더스트리와 접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오늘 정말 클래식 음악과 NFT, 그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져서 스트라디다리우스라는 바이올린 NFT가 나와서 이렇게 좋은 공연을 선보이게 되었고, NBA 탑샷 같은 경우에는 NBA 명장면을 만든 디지털 카드를 만들어서 1빌리언 이상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 그 외에 아트 쪽, 퍼포밍 아트, 파인 아트 다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NFT가 나오고, 정말 등등 게임과 나오고 등등 정말 다양한 업종과 인더스트리와 협력을 통해서 블록체인 대중화를 이룬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인더스트리 생각하기에 이제 웹3 세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웹2가 인터넷이었다면 웹3가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걸로 대두되는 그런 세계인데, 웹3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까, 아이덴티티를 무엇으로 표현을 할까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는 NFT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결국 웹3 세상이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암호화폐 지갑을 다양한 플랫폼에 이제 커넥트를 하게 돼서, 즉 자기네 그 개인의 지갑을 다양한 플랫폼에 그 커넥트를 하면은 거기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대표적인 예로 이 사람의 지갑 주소를 봐고 거기 안에 어떤 NFT가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가상부동산의 땅을 2017년에 샀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2017년부터 블록체인을 알았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NFT를 가지고 있었구나. 2022년부터 이 사람은 그때부터 엄청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을 가졌고 클래식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거기에 후원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NFT로서 아이덴티티가 이제 증명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당연히 NFT도 에셋으로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뭐 BAYC, 뭐 크립토펑크 이런 NFT 들어보셨는데 뭐 하나가 뭐 몇 억 이상 넘는 그런 NFT도 있었고요. 이 자산화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면 그 자산이기 때문에 나오는 다양한 생태계의 업체들, 프로젝트들이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NFT를 갖고 있는 자기 월렛을 연결하면은 NFT의 가치를 주식처럼 그 포트폴리오 트래킹을 해주는 그런 뭐 NFT 뱅크 같은 서비스도 나오고요. NFT를 맡기면 담보로 돈을 대출해주는 뭐 니프티파이 같은 그런 대출 서비스도 나오고요. 또 어떤 곳은 NFT 하나가 너무 가격이 비싸면은 이거를 여러 사람이 조각화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fractionalize로 그러니까 분할 소유해가지고 오운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나오고 있어서 자산으로서의 의미도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차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정말 쏙쏙 와닿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업계에 오래 계시면서 또 NFT가 결국에는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질문도 드려봐야 될 텐데요. 조이킴님께 드리겠습니다. 음악 감독으로 오랜 시간 예술 활동 직접 해오셨고, 그래서 이 예술에 보는 NFT 조류에 대해서 또 남다른 인사이트나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음악 산업의 지각 변동을 실제로 느끼고 계신 분으로서 현장에서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체감되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좀 전해주십시오. 지금 질문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제 앞서서 연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지금 제 상태가 어찌 보면 아티스트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를 대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아까 우리 장 박사님께서 NFT는 열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리액션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열쇠, 문 여는 저는 열쇠가 그 의미였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아차 한 거예요. 요즘에 MZ나 우리 많은 사람들 그 열쇠 아마 핸드폰으로 페이스로 이렇게 열 텐데, 그래서 제가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제 딴에는 나름 아티스트로서 약간 문화기술적 파트에서 좀 앞서서 일하고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제 안에 체화되어 있는 그 열쇠라는 느낌은 핸드폰에서 페이셜 아이디로 아무 패스워딩 하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열쇠를 먼저 생각하는 저를 보면서 그게 지금 아티스트들이 느끼는 그 지금 현재 NFT의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서두가 길었고요. 지금 제가 우선은 NFT 관련해서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그 기술자분들, 개발자분들, 그리고 아티스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선은 긍정적인 사례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아이메타버스와 같은 컴퍼니에서는 지금 현재 국악과 연결해서, 국악 방송과 연결해서 국악 아티스트, 그리고 그분들의 음악, 이미지, 이런 걸 NFT 사업과 연결해서 한국의 독보적인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SKT 같은 경우는 한국 대중음악 헤리티지 사업으로 해서 우리 BTS나 젊은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대중음악에서의 그런 유산과 같은 그런 선생님들 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메타버스와 하면서 NFT로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국책성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NFT와 그 다음에 메타버스, 예술에 관련된 자료들이 이렇게 디지털화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학교, 예술대학을 비롯한 실제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은 아직까지도 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함께 오늘 좋은 공연 보셨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NFT의 컨텐츠를 구매하시면서 이 예술이 계속되게끔 내가 후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느 분은 NFT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도 나는 이 공간에서 예술을 즐기는 것 이것이 난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앞에서 지금 NFT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고 내 음악만 즐기고 싶어. 그렇다.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잘 모르겠다라고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다 괜찮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예술 관련된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NFT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은 뭐 가입하고 뭔가 등록하고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NFT를 적용해야 하나요? 어떻게 또 가르쳐야 하나요? 선생님들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음악의 본질을 집중해라. 음악의 본질을 집중하고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늘 새롭게 배울 걸 끊임없이 나아가라.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 아티스트는 죽는 거다. NFT로 인해서 많은 수익이 날 것 같고 시대가 막 빠르게 변하는 것 같으니까 NFT, 메타버스 하면서 막 뭔가 이렇게 억지로 미는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옆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많은 수익 저 귀 민감해졌어요. 저도 거기에 투자해야 하나? 1차적으로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 말씀해주신 이면에는 그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었던 거고요. 음악에 대해서 NFT를 만들고자 한다? 좋은 음악이면 NFT로 했을 때 팔려요. 좋은 음악이 되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NFT를 찍어내기 위한 음악은 분명히 만들어도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NFT에 대해서 익숙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가 다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본질, 음악, 예술에 대한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그 아이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국악을 NFT화하는 것, 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대의적으로 모든 국악인들이 다 NFT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끔 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우선 좋은 음악,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음악, 그래서 모두가 그 당연하게 이건 좋은 음악이다, 그리고 이건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그런 명분을 가진 음악을 가지고 NFT를 만드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NFT에 대해서 접근할 때 무조건 예술을 NFT화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가 아니라 좋은 음악, 좋은 예술을 하고 그러면서 디지털 리터러시화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가서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멋진 답변 해주셨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자. 자, 그래서 또 마이크를 이번엔 장동성 박사님께 넘겨보려고 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와 NFT, 이 둘의 만남, 그렇다면 정말 운명적인 좋은 만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본질에 대한 말씀을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는데 지금 현재 NFT라는 거는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양한 실험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바이올린과 NFT의 만남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 정말 범접하기 어려운 학원 보기도 어려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깝게 접할 수 있게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체로 바로 어떤 답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본질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난 게 제가 이제 독일에서 살았는데 그곳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훨씬 더 좀 회의적이에요. 내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왜 해야 되는데 나는 내 산책을 즐기고 그냥 음악을 즐길 거야. 이런 식으로 대부분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음악에 뭐가 바뀌었는가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공연을 즐길 때 예전에는 길게 줄을 서서 종이로 만든 티켓을 사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온라인에 가가지고 미리 어느 날 어떤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티켓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편리함이 많이 생겼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뭐 음악을 들으면 되지 왜 인터넷에 가서 표를 사야 되는데 라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쓸모가 있고 편리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데 저는 NFT도 비슷한 형태로 지금은 우리가 가서 공연을 보기만 하는 거지만 내가 다른 형태로 후원을 하거나 참여를 하거나 또는 이 아티스트들이 공연장 그 공연하는 날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상 속에서도 그들을 내가 후원할 수 있거나 그들의 예술 작업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NFT가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거는 아직은 그런 쓸모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없는데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험적인 의미로서 이게 크고요. 지금 당장 NFT 안 사도 되고 그게 뭔지 몰라도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다는 것만으로 앞으로 이런 게 이렇게 쓸모있게 쓰일 수도 있겠구나를 대략 들은 정도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많이 앞서 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 NFT가 스트라디바리우스와 디지털 세상에 어떤 혁명을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클래식 음악과 스트라디바리우스가 NFT라는 도구로서 새로운 실험을 한다는 시도 자체로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작은 발걸음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가 몇 년 뒤에는 그때 그랬었지 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종성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다시 이신혜 파트너님께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그렇다면 음악과 NFT의 만남이 성공을 하려면 어떤 성공 방식을 갖춰야 할지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우선 이 음악과 NFT 저도 굉장히 실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실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로얄 AI라는 곳에서는 그 유명한 그 가수나 밴드들의 NFT를 판매를 하고 그 NFT를 소유한 사람한테 로열티를 쉐어하는 그런 플랫폼도 생겨나고요. 사운드라는 그런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신곡을 맨날 이제 그 아티스트가 거기서 발매를 하고 거기에 있던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티스트를 후원하기 위해서 팬들이 NFT를 사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스눕독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NFT를 발매를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등급이 있는데 정말 희소한 등급을 가지면 자기 멘션에 초대를 해서 같이 파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있고요. 라이브 네이션이라고 워낙 유명한 콘서트를 기획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 티켓을 사면 NFT로 공짜로 나눠주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왜 어떤 팬들 보면은 내가 이 아티스트 무슨 매체 어디 공연 갔어 이런 거를 되게 뿌듯하게 이제 여기잖아요. 그런 거를 NFT로 다 컬렉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그런 지금 실험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성공하기 위한 본질은 아직까지 저는 굉장히 찾아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이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음악이면은 음악의 본질이 되게 중요하고 미술이면 미술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 너무너무 본질이 중요하다는 건 당연하고 그 외에 몇 가지를 조금 더 제가 이게 업계에 가까운 곳에서 이제 좀 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뭔가 NFT를 판다라는 거는 NFT를 발매를 한다는 거는 이 NFT를 가지고 있는 용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디파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정말 후원을 받아가지고 잘 크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스눕독처럼 화끈하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파티 한번 하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 메타버스랑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용처가 있는 건지 그런 정확한 유틸리티 용처에 대해서 같이 발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 소비자도 그렇고 그런 게 되게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팬하고 결국 아티스트들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두 번째로는 아티스트들도 성공 요소 중에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물론 굉장히 유명한 IP가 나와서 NFT가 나왔을 때 되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IP가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요소를 봤더니 찐팬들이
되게 많은 아티스트들이나 그 IP들이 되게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뭐든지 요즘 자기 브랜딩화라고 하는데 그 찐팬들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도 사실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NFT를 구매한 사람들을 쉽게 그 지갑 주소로 판명을 하고, 예전 같으면 저희가 만약에 콘서트를 한다, 아티스트인데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은 인터파크나 세컨더리 플랫폼을 통해서 팔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 누가 내 콘서트에 왔는지를 알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NFT를 만약에 내가 판매를 하면 정말 찐팬들이 나의 NFT를 소유하고, 그거는 지갑 주소, 아까 말씀드린 개인 지갑 주소를 보면 누가 내 NFT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분들이 나의 찐팬인 거를 알 수 있어서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이득이나 이런 걸 줄 수 있어서 아티스트한테는 팬을 알 수 있고, 팬 같은 경우는 내가 아티스트의 찐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도구여가지고, 결국은 아티스트로서 NFT를 성공하려고 하면은 그런 찐팬 커뮤니티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찐팬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까 솔깃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솔깃하네요. 네. 자, 이제 어느덧 저희가 마침 시간이 다가와서 그래도 두분께 질문을 더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영 대표님, 뉴욕에서 첫 공개된 클래식 소사이어티 프로젝트에 대한 반응, 좀 뉴욕 현지에서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계획들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 NFT NIC라는 뉴욕 행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세종 솔로이스트가 원래 뉴욕과 한국 두 군데에서 공연을 하고 지금 한국에 가 계시는데, NFT NIC는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NFT 행사 중에 가장 큰 규모였고, 이것을 이제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새롭다, 그리고 또 예쁘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제가 제일 감동 깊었던 순간은 저희가 20명 규모의 프라이빗 파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NFT 파티다 그러면 마시자, 놀자 이런 거였는데, 저희는 이제 클래식이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음악을 그 샵에 가가지고 20명 앉혀놓고 이제 공연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심장에 그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벅차 올라서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 아직 한참 못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들면서, 그때 이제 저희 팀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은 NFT는 판매를 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잘 팔았다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겨우 시작한 느낌이랄까요. 겨우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기술이나 혹은 커뮤니티나 어떤 뭔가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기대되고, 저도 그 심장이 쿵 하는 그것들 여기 모든 분들이 함께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우리 조이팀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티스트로서 앞으로 NFT가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바라는 말씀 전해주시죠.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NFT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기술 관련된 관계자분들을 만날 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저 역시 예술가이면서 이런 문화기술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개발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개발자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이런 문화기술과 관련된 기획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이분들이 절대 경제적인 가치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정말 문화기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프로젝트, 세종 솔루스와 이번에 함께한 이 프로젝트는 너무나 귀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르면서도 같은 것을 지향하는 분들이 함께 만나서 좋은 곳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예술과 기술 파트가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 앞으로 정말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예술을 하시는 분과 기술을 개발자 같은 기획자분 사이에서 이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분, 소통할 수 있게끔 잘 연결고리에 매칭을 해주시는 그러한 직업분,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술에서 NFT가 어떻게 적용됐으면 좋겠는가? 그건 결국은 예술과 기술은 이제 더 이상 나누지 말고 이제 같이 가는 거니까 서로 소통하면서 그것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한다라면 전 분명히 예술과 기술은 함께 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원도 언어도 같은 말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기적인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의견 듣고 나니까 아마 여러분께서도 공연 처음 들으실 때와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지시는 분이 분명 계실 텐데요. 자, 오늘 공연 참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고요. 또 소중한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그리고 인사이트를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자리가 앞으로도 또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신다면요. 함께 해주신 네 분께 큰 박수. 그 NFT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거 혹시 지루한 자리 아닐까 하셨던 분도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으셨죠, 여러분? 네. 좋은 시간 있습니다. 있고요. 오늘 행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